잠시만요. 이제 마이크를 빼드릴게요. 인터넷 다니니까 모양이 어떻게 키워지잖아. 비급자. 차선 같은 거 있으면 되지, 진보를. 아니, 나비. 네, 맞습니다. 일어나시면 나중에 확인하고. 아마 오늘 늦게까지. 볼륨 조금만 내려라. 자,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여러분들 뒤편 쪽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이 앞으로 지나가서 저기 중앙지법 동문 쪽으로 입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왼쪽에 차량들이 저 반대편 쪽 애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벽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약간의 모두 발언이 끝나게 되면은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조금 이따 일어서시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일렬 횡대로 쫙 서가지고 차량 지나가실 때 구호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 다 흔드시고 깃발 흔드시고 힘내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구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전한길 대표님이랑 안종건 대표도 여기 원래 집회 못하게 되는데 찬조 쪽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24시간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로서 딱 20일차입니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받으라 라는 이제 농성식 집회입니다. 통상 집회가 뭐 3시간, 4시간짜리 집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24시간 여기 차라대기 하면서 이재명 재판 요구를 하는 장소입니다. 자,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아마도 집회 장소가 여기에 돼 있고 현재 저 뒤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김상기 대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쪽으로 지나서 가면서 아마 차에서 손을 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원래 더 낫기는 요 위에 올라가서 중앙지방법원 앞에 검찰청이죠. 지금 직전에 거기에서 원래 손을 들고 우리 인사하면은 윤석열. 자, 여기서 오늘 대통령 입장하실 때는 여기가 저희가 여기서 입장하실 때 응원하고요. 입장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서문 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집회 신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12시나 1시까지 집회를 하고 해산하고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재집결하겠습니다. 집회 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여기 먼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말씀이 드는 게 집회 신고를 여기에 늘 해가지고 여기에 투쟁해 오신 분이 바로 김상진 대표님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가 되면은 3시지요. 오후 3시에는 또 여의도에서 집회가 열려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윤어게인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국민들 바라보기에 뭐 언론에서도 부추기고 민주당에서도 덮어 씌워가지고 뭐 내란이다, 내란 수교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웠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시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5% 8%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헌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결국은 8대 0으로 탄핵이 되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얼마 전에 밝혀졌지요.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어떤 분이 고백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감은 아니었다, 헌법상으로 볼 때. 하지만 그 당시에 촛불 세력들이 워낙 많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바람에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여기에서 기각시키면은 결국은 촛불에 타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이틀 전에 뉴스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 안민석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 기억나십니까? 그 안민석 씨가 이제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권력 이용해서 돈을 모아서 무려 500조 원이나 그저 엄청난 돈을 스위스 비밀은행에다가 이렇게 몰래 감춰놨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렇게 지탄했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대법원에 이제 선고가 났는데 최종 선고지요. 그 안민석의 이야기가 흠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역시 그 당시 언론은 그랬지만은 결국 진실은 이제 그 당시가 2017년이었거든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이요?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게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막 당해가지고 결국은 탄핵당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현재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야당에서 워낙 과거에 탄핵도 워낙 29번, 31번 탄핵하듯이 언론도 좌편향되어 가지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뭐 내란 수괴다 내란이다 이래서 다들 이야기하지만은 시간 지나 보면 드러납니다. 저는 역사 강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뭐 어떤 권력 잡은 사람이나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 보도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렇게 세뇌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드러날 거거든요. 무엇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기염했고 하지만 내란죄를 증언했지만 사실 내란이 무죄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것은요, 이거는 전환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비상기염은 무죄인데 다만 반대편에서는 이제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했는지 아시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특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라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덮어 씌우고 잡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만두면은 무죄가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잡아내야겠다 해서 현재 내란 특검이 만들어져서 오늘 요 뒤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바로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출석 명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또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죠? 재판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 따라서 이따가 여기 출석하실 건데요. 오는 동선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현재 집회 신고되는데 좀 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걸 준비하셨던 김상진 대표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모르고 저 뒤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 있거든 지금요. 좌석도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미안하고 고마운 게 그겁니다. 진작 우리가 힘이 좀 돼줬으면은 이걸 집회 준비하고 신고하는 분들도 좀 더 넓은 장소에 준비했을 거고 덧붙여서 아까 오후 3시에는 또 여의도에서 집회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어게인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그 안정권 대표님이 원래는 요 건너편에 서초역 쪽에요. 매주마다 주말마다 윤어게인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아시죠? 네, 저도 거기에 무대함 섰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늘 집회식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서 경찰 측에서 연속해서 매주마다 집회하는 건 안 된다 이래서 압박이 가해왔는가 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우리 한 번은 여기에 서초동에서 서초역 앞에서 진행하고 한 주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고 해서 이번 주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거기에서 집회가 열린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고요. 이것은 저를 지지하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결국은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되면 안 됐었고 또 저는 윤어게인 운동을 저도 지지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속에서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이러다 보면 저도 역시 언론 이제 또 전환기 뉴스를 만들어 언론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집회에서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주 못 나왔지만은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 신고해놓고 먼저 자리 만들어준 우리 김상진 대표님하고 또 윤어게인 운동을 서초 대로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정권 대표님하고 그래서 그분들께 먼저 저는 좀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다 같이 한번 김상진 대표님 오늘 집회 신고 보다 그렇게 넓은 장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김상진 대표님과 안진호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전환길 뉴스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동시 시청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면 한 20만 명 정도 시청하는데 그분들께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마이크를 되빌려서 감사하다는 뜻과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상진 대표님 그리고 안정훈 대표님께서 비록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참석 못해도 마음상으로는 다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따가 여기에 지나가실 거거든요. 10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0분 정도 지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지나가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희들이 응원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대통령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아마도 여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방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합법 아닙니까? 법치, 공정, 상식을 주장해 왔고 40분부터는 도의를 딱 해가지고 네네 대통령이 아마 지나가시면서 손을 드실 겁니다. 창문 내려가지고 손을 들 것이에요. 그때 우리 직접 대통령 얼굴도 한번 뵙고 가서 대통령이 무죄시니까 대통령 나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응원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다들 토요일이면은 쉬고 싶고 할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앞에 지금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그 뒤로 비상계엄은 분명히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어느 나라에도 한 나라 대통령 지도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내란이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지금은 재판상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주변에서는 좌파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내란이다 내란 수계라 해서 워낙 이렇게 보도하니까 그런가 싶지만은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헌재에서 탄핵이 되고 그리고 그 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 같으니까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못 보겠다. 내란으로 그동안 주장했고 내란을 덮어씌워 왔으니 어떻게든 내란으로 덮어씌워서 잡아가겠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내란 특검 만들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드디어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몇 분 뒤에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 해서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법치, 공정, 상식, 자유민주주의 수호,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런 취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하셨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해서 누구처럼 재판을 미루거나 누구처럼 재판을 안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떳떳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 비록 특검에서 오라고 하지만 그거 따라서 오늘 또 잠시 후에 출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쁜 시간 쪼개고 주말에 쉬고 싶지만은 이 자리에 왔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자유민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고 왔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보다는 모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 혹시나 모인 분들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윤핵의 그리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겠지만 또 영상으로 나중에 보신 분들 중에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고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지 않냐. 다들 뭐 언론에서 내란 수계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 강사입니다.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부터 지금까지 있던 일을 역사적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은 여러분께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기업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뭐냐 갑자기 비상기업이냐라고 해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거 뭐냐 다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바로 비상기업 선포 후에 2시간 만에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비상기업이 해제되었고 6시간 반 만에 대통령은 그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기업을 공짜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비상기업은 선포하고 난 뒤에 반대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란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업 할 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은 비상기업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우연히 계몽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상기업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뭐지? 좀 비판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선포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국회보다 헌법 선관위에 더 많은 군인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몰랐는데 시간 지나보고 나는데 그때 비상기업 계기를 알게 된 것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무려 178회에 걸친 탄핵과 그리고 퇴진을 주장했죠. 178회.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178회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퇴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2번이었죠. 22번에 걸친 탄핵을 해서 결국은 행정부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일방적인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도 빵원으로 만들어서 결국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비상기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또 부정선거도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비상기업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읊어드린 속에서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당시에 1차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손잡고 1차 비상기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한 것이 탄핵의 사유다 이랬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반대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반대편에 있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옳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윤 대통령이 옳았다는 걸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뒤로 또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언론에서는 그런 걸 다 감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너무 적게 보도하고 조금만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계속 보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수출액을 가장 많이 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통계 기준으로 6,8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해서 일본과 대등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인구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 선진국이었던 일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액이 6,800억 달러대가 우리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부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보도되지 않고 너무 작게 보도되고 너무 좌파 언론이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저 잘못한 것만 부추기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 뒤로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와 그리고 그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얼마나 좌편향된 우리 판사 판결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선관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점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878건의 인사비리화라든가 수많은 비리, 그 외에도 가족회사, 신인척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은 선관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당신께서는 당선되었지만은 앞으로 치러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고 가자라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그때 만약에 대통령 뜻이 관철되었다면 이번 6.3 대선에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고 6.3 조기 대선에서 얼마나 부정선거 문제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뭐 사법부의 좌편향, 언론의 좌편향, 더불어민주당의 22회에 해당되는 탄핵, 일반기 예산 삭감, 행정부 마비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 국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결국은 비상경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이나 권력 연장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은 희생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비두라, 내 임기만 채우면 되지, 연금 받아 먹고 편하게 살려라고 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차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야당의 바로 탄핵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알리고 행정부 마비시키고자 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언론의 자편향정도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기업 선포할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17%였습니다. 하지만 그 17%였지만 그 뒤로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희생을 선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월, 2월, 3월 가면서 50%를 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게 바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 한겨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030 세대들이 아스팔트에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3일절 날 기억나십니까? 광화문과 그리고 여의도에 모인 집회 인원이 무려 몇백만 명이 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조금 더 끝으로 올라가면 바로 동대구역 집회, 부산역 집회, 광주 경남로, 대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 살리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는 이름으로 다 모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법치, 공정, 상식이 존중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문영배가 주도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8대 0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선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환길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8명 기억나십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을사팔적이라 저는 부릅니다. 이 헌법재판관들 8명은 그 당시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또 8대 0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는가 싶다 하지만은 기억나십니까? 그때 바로 그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좌파 카르텔 그 출신 재판관들 아닙니까? 두 번째, 그 좌파 판사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결국은 파면당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뒤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는 뺐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고 더욱이 재판 심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10가지나 발생했다는 거 헌법 전문가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위법사항 10가지 속에서 세 번째, 국민 지지율이 50%를 훨씬 넘는데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는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의한 을사팔적들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러졌고, 조기 대선에서 어제 이틀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6.3 대선에 사전 투표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가 너무나 많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모론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 왕우닝이 그 후계자 그 주도했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보수 우파의 후보는 결국은 떨어지고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는데 1심에서도 2심에서도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 늘 내란 속에다 내란이다 라고 해서 덮어씌워 왔는데 지금은 지기현 판사가 석방명령 내린 덕분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나마 자유의 몸에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도 덮어씌워야 되고, 그리고 내란죄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행해졌고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싫으니까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어쨌든 대통령을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법치를 중시 여겼습니다. 한 번도 재판을 안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잡았다고 재판도 안 받고 재판도 딜레이 시키고 그런 반법치주의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법치를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걸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진실되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그렇지만 시간 지나보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옳았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옆으로 재판 받으러 갈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 따라서 떳떳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덮어 씌우니까 현재 지곳을 지나갈 때 우리 응원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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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현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것밖에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요. 옆에도 많이 서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김상진 대표님께 마이크 돌릴 테니까 대통령 지나가는 길 옆에서 우리가 도열해서 다 같이 윤석열 외치도록 마음껏 외치도록, 그리고 대통령 얼굴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투쟁합시다.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정권입니다. 아무리 봐도 서초경찰서장한테 작업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매주 서초에서 집회를 했는데 압박에 못 이겨서 여의도로 이동했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 출동하게 되실 줄 알았더라면 그냥 구속하고 응원하고 말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작업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못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대통령 종일토록 조사받는데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괜찮아요. 그냥 일단 따라가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시민들 여러분들 감사하죠. 감사하시고. 그 법안이 통과돼도 얘네들이 자, 속보이동 하겠습니다.